오늘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이자 평화주의자인 안중근 의사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안중근은 1879년 9월 2일 황해도 해주목에서 아버지 안태훈과 어머니 조마리아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할아버지 안인수는 해주 일대에서 미곡상을 경영하며 400석의 토지를 보유한 부유한 집안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진해 명예현감을 지낸 관료였으며 아버지 안태훈은 1891년 진사시에 입격할 정도로 학식이 높은 분이었죠. 어린 시절 안중근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는데요. 등에 7개의 검은 점이 있어 북두칠성의 기운을 받고 태어났다 하여 응칠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활달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안중근은 서당 공부보다는 밖에서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말타기와 사냥을 즐겼다고 합니다. 할아버지는 손자가 너무 산만하다고 생각해 무거울 중에 뿌리 근자를 써서 이름을 중근으로 바꿔주었죠. 놀랍게도 그의 사격 실력은 매우 뛰어나서 명중률이 50%밖에 되지 않는 화승총으로 10m나 떨어진 곳에 동전을 맞출 정도였습니다. 이런 사격 실력은 훗날 그의 운명을 바꾸는 중요한 재능이 됩니다. 1884년 갑신정변 이후 아버지가 위험에 처하자 가족들과 함께 황해도 신천군 두라면 청계동으로 피신하게 되었죠. 이곳에서 안중근은 아버지가 세운 서당에서 공부를 시작했으나 사서오경까지는 배우지 못하고 통감 10권만 익혔다고 합니다. 16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안중근은 동학농민군 진압에 참여하게 됩니다. 당시 그의 아버지 안태훈이 70여 명의 병력을 이끌고 청계산에 진을 치고 동학군에 맞섰는데 이 전투에서 안중근은 뛰어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때 김구와 처음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김구가 동학군으로 활동할 당시 안태훈이 그를 보호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훗날 김구는 안중근 가문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었죠. 1897년 안중근은 프랑스 출신 천주교 신부 조제프 빌렘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토마스라는 세례명을 얻게 됩니다. 안중근의 집안은 천주교 성당 건축에 참여할 정도로 독실한 신자였다고 하죠. 당시 안중근은 천주교 교리에 깊이 매료되어 프랑스어도 배우려 했지만 미텔 주교가 조선인들의 학문을 반대한다는 사실을 알고 크게 실망했다고 합니다. 1904년에는 황해도 안하급에서 중국인 의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외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체포령이 내려졌지만 안중근은 상하이로 피신하게 되었죠.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안중근은 국권 회복을 위해 다시 상하이로 떠나지만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후 그는 교육 계몽 운동에 힘을 쏟아 사문학교를 설립하고 국채보상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특히 1907년에는 서상돈이 주도한 국채보상운동에서 뛰어난 활동으로 인정받아 국채보상기성의 관서지부장으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고종황제가 강제 퇴위당하고 한일신협약이 체결되면서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자 안중근은 독립전쟁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대한의군 참모중장이 되어 항일 무장투쟁을 이어가게 되었죠. 당시 100여 명의 부하를 이끌고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일대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한 번의 전투에서 잡은 일본군 포로를 국제법에 따라 석방해 주었다가 오히려 기습을 당해 큰 패배를 겪었죠. 1909년 그는 역사적인 결단을 내립니다. 뜻을 같이 하는 동지 11인과 함께 단지동맹을 맺고 왼손 약지를 자르며 결의를 다졌습니다. 10월 26일 오전 9시 30분 하얼빈역에서 운명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이토 히로부미가 러시아 재무장관을 만나기 위해 하얼빈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접한 안중근은 우덕순, 조도선, 유동화와 함께 거사를 준비합니다. 안중근은 환영단으로 위장해 이토 히로부미에게 접근했고 브라우닝 권총으로 세 발을 명중시켰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당시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의 얼굴을 정확히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다행히 누군가가 이토의 이름을 부르자 그가 뒤돌아보며 손을 흔들었고 그 순간 안중근은 목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총성이 울린 후 안중근은 태극기를 꺼내들고 코레아 우라를 3번 외쳤죠. 이토 히로부미는 총을 맞고 30분 만에 사망했고 안중근은 현장에서 체포됩니다. 재판정에서 안중근은 15가지 이유를 들어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했습니다. 명성황후 시에 을사늑약 강제 체결, 고종황제 폐위, 군대 해산, 동양의 평화를 깨뜨린 죄, 교과서, 소각 등을 주요 죄목으로 지목했는데요. 특히 그는 자신을 단순한 살인범이 아닌 독립군의 군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옥에서 안중근은 동양평화론을 지필하며 한중일 삼국의 평화로운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죠. 그는 삼국이 공동으로 군항을 관리하고 평화회의를 조직하며 공용화폐를 만들자는 혁신적인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리순을 한중일 삼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국제평화도시로 만들자는 구상은 오늘날의 유럽연합과 비슷한 발상이었죠. 재판을 맡았던 일본인들조차 안중근의 인품과 신념에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의 변호를 맡았던 미즈노 기치타로는 안중근을 깊이 존경하여 조선의 지사가 목숨을 구걸했다는 인상을 주면 안 된다며 항소를 만료했습니다. 심지어 리순 감옥의 간수들도 그를 특별히 대우했는데 지바 도시치라는 간수는 안중근의 유목을 소중히 보관했다가 후에 한국에 기증하기도 했죠. 1910년 2월 14일 안중근은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3월 26일 오전 10시 32살의 나이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나의 뼈를 하얼빈 공원 곁에 묻어두었다가 우리 국권이 회복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다오. 나는 천국에 가서도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힘쓸 것이니
너희들은 각자 나라에 책임을 다하고 힘을 합해 독립을 이루어라. 대한독립의 소리가 천국에 들려오면 나는 마땅히 춤추며 만세를 부를 것이다. 안타깝게도 안중근의 유해는 아직도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일제는 그의 묘지가 독립운동의 성지가 될 것을 우려해 끝까지 유해를 넘기지 않았고 정확한 매장 위치도 알려주지 않았죠. 해방 이후 1946년 김구는 효창공원에 안중근의 가묘를 만들었지만 끝내 유해를 찾지 못한 채 3년 뒤 암살당하고 말았으며 같은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2008년에는 남북한이 공동으로 유해 발굴 사업을 진행했지만 이 또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죠. 1962년 3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적을 기려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추서했습니다. 특히 그가 남긴 유목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침은 군인이 해야 할 일을 뜻하는 위국헌신 군인본부는 현재 대한민국 국군의 표어가 되어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있죠. 그가 꿈꾼 동양평화의 메시지는 오늘날까지 계승되어 한중일 3국의 화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안중근은 단순한 독립운동가가 아닌 동양평화를 꿈꾼 선구자였는데요. 그의 삶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도 그의 정신은 우리 곁에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